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미디어 오늘 민동기 부장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 첫 방송을 들으신 우리 미디어 오늘의 기자들 반응이 궁금합니다. 재밌답니다. 재밌다고 합니다. 네. 김용민에 대한 무수한 그런 원성의 반응들은 없으셨습니까? 뭐 별로 예, 제가 이제 회심을 했다고. 담에색도상의 바울처럼 회심을 했다고 꼭 전해주십시오. 예. 예, 확실히 미디어 오늘에 이 부장급 기자들이 많으니까 특종이 많아. 부장급 기자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네. 필드를 뛰는 선수들이 예. 열심히 뛰니까 그런 거죠. 특히 지난주에 최양락 배칠수 프로그램 네. 김재철 퇴진을 풍자했다는 이유로 네. 담당 PD가 징계를 받게 된 상황. 그렇죠. 이 보도 이거 어떻게 정보를 얻게 되셨어요? 아니 사실은 요게 4월 1일 방송된 건데 네. 이걸 못 들었어요. 못 들었다가 네. 이제 다른 건을 가지고 예. 취재를 하고 있는데 예. 그 취재원이 이런 내용이 방송된 걸 아느냐? 그래서 아니 모르는데 예. 내가 얘기를 하니까 예. 그거 들어봐라. 예. 겁나 재밌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 직접 또 이제 확인을 했죠. 예. 오늘은 MB님과 함께하는 대충 노래교실 시간입니다. 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항상 노래를 사랑하시는. 사랑합니다. 오늘은 어떤 곡 선곡에 오셨나요? 제가 오늘 첫 번째 곡으로 골라온 곡은 제목이 제목이요? 사장이 나갔어요. 와! 사장이 나갔어요. 사장이 나갔어요! 이거는 환희의 송가죠. 그래 어울리잖아. 그러니까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 부재 월급이 올랐어요. 시험에 붙었어요. 바라던 대로 됐어요. 그 밖에도 많지 뭐. 상사와의 갈등, 사장이 나갔어요. 과장이 잘렸어요. 동료들이 복귀했어요. 등등등 많은 부재를 가지고 있다. 엉터리가 노래 빼주시고요. 좋은 노래를. 아이고 참나 까칠하게. 이게 다 어울린다니까. 그 듣는 사람 상황에 따라서 짝짝 붙어. 그래도 정해야죠. 제목 막 갖다 붙이면 안 되죠. 나는 또 MB님이 직접 만드신 곡이 내가? 이거를? 아니지. 나는 같이 일하는 동료인데 난 슬프지. 나갔다 하면은 슬프지. 아끼던 사람이고. 그래서 또 내가 아끼던 사람이 회사를 떠났을 때 나는 그 사람에게 이 노래를 불러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죽어도 못 보내. 내가 어떻게 널 보내. 가려거든. 죽어도 못 보내. 죽어도 못 보내. 내가 널 어떻게 보내. 그래서 보내지 않고 잡으셨나요? 아니 잡으려고 했는데 이미 퇴직급 정산까지 다 마치고 해가지고. 직장 생활이라는 게 다 내 마음 같지 않더라고. 아무튼 직장 생활의 애환을 그린 곡들이 여러 곡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곡도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제목이요? 김 사장님. 영등포구야 이도동 김 사장님. 평범하게 살아왔던 김 사장님. 첫사랑에 실패했던 김 사장님. 김 사장님. 여기까지. 길게 못 들어. 구조적으로 짧게. 김 사장님 아시는 분인가요? 그럼 잘 알지. 나 서울 처음 올라왔을 때 예. 그 서울 가면 김서방 찾으라 하더라고. 예. 그래 찾았잖아. 48,000명. 더 될걸요. 서울 사는 김서방은. 더 되겠지. 근데 내가 찾은 사람만 그 정도라고. 예. 오늘 노래 김 사장님도 마찬가지고. 발이 넓으시니까. 그럼. 아무튼 김 사장님 노래 잘 들었고요. 흥겹지? 흥겹네요. 흥겨우면 춤을 춰봐. 응? 내가 집 사줄게. 됐어요. 나도 춤 좋아하는데 춤 춰봐. 알겠고요. 잘 추면 사줄게. 사도 제가 사요. 뭘로? 법인카드로? 됐고요. 미안합니다.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 많은 고생을 시켜드린 것 같습니다. CEO로서,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혈세가 들어간 무리한 지적서, 환경훼손 사과드립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싶었으나 그래야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측근비리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잘못들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쇄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역사를 제대로 바로잡고 지금이라도 친일을 청산하며 부정부패를 근절시키고 정치검사 뿌리 뽑고 국정원의 여론조작 이런 건도 명명백백하게 밝혀낼 것입니다. 공정언론, 공정사회, 쌍식이 이기는 세상, 소통하는 사회, 갈등을 봉합하고 대통합이 이루어지는 서민이 살기 좋은 세상 반드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상 4월 1일 월요일 밤 만우절의 MB였습니다. MB님, 응? 사랑합니다. 응. 와. 그러니까 처음에 들었을 때 딱 느낀 생각은 예. 아니 이게 MBC에서 이런 방송이 가능해? 그래서 몇 번을 들었는데 예. 이게 방송이 나갔더라고요. 예. 최양락 배칠수가 4월 1일 2013년 4월 1일 시간은 9시가 좀 넘은 시각. 네. 김재철 이제 전 사장이죠. 예. 퇴진을 풍자하는 그런 내용의 어떤 그런 방송을 한 걸 확인을 했고 지금도 다시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어제까지 다시 들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체크를 안 해봤습니다. 근데 뭐 다시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거는 막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코너 하나이기 때문에 예. 그걸 다 드러내야 되거든요. 막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아니 나간 사람인데 왜 나간 사람을 충성해? 예전에 제 재미있는 라디오를 정말 열심히 들었던 열청자였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 시간에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서 많이 못 듣는데 그 엄기영 사장 때 말이죠. 네. 엄기영 사장을 풍자했어요. 아니 사장도 충분히 풍자할 수 있죠. 그렇죠. 이 엄기영 씨를 이제 배칠수 씨가 성대모사를 할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참 정부가 MBC에 대해서 압박을 가했을 때 노와 정부 사이에서 그야말로 가랑이같이 젖은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너무 김용민스럽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 엄기영 사장 그 풍자를 했던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엄기영입니다. 요즘은 정말 살기가 싫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는 말하자면은 엄기영 사장의 우유부단함 이런 것들을 또 풍자하는 면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뭐 방송이 뭐 갑자기 PD가 교체됐다든지 뭐 진행자들이 뭐 그것 때문에 뭐 고초를 겪었다든지 이런 거 전혀 없었거든요. 그게 왜냐면 예. 사실 뭐 김재철 사장 전 사장 풍자건은 예. 조금 톤으로 굳이 설명을 하자면 네. 센 편이죠. 이거 어떤 내용이 풍자인데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김재철 사장이 정확하게 예. 3월 27일 네. 사표를 냅니다. 네, 원래 그 전에 예. 그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서 김재철 사장 해임안을 결의를 하죠. 그렇죠. 근데 해임안을 결의를 하는데 그대로 해임이 되잖아요. 예. 퇴직금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 해임안 결의 뒤에 바로 며칠 되지 않아서 지나지 않아서 김재철 사장이 이 사표를 딱 던지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상당히 말이 많았죠. 네. 네. 이제 그 상황을 풍자를 한 건데 네. 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그 최양락의 재밌는 라디오에서 그 문제가 되는 그 코너가 그 뭐 MB님과 함께하는 대충 노래 교실. 네, 이제 성대모사를 이제 배칠수 씨가 하고 이제 뭐 안녕하십니까? 그렇지. 뭐 여러분 MB 인사 뭐 그렇겠지. 노래 하나를 골라가지고 예. 그 노래 가지고 이제 흔히 말하는 썰을 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치 사회 이런 거를 풍자하는 그런 코너인데 마침 그 4월 1일 방송이 그 배칠수 씨, 이른바 MB 성대모사를 하는 배칠수 씨가 어떤 노래를 선곡을 했느냐? 예. 사장이 나갔어요. 3월 27일 날 사표를 제출했는데 4월 1일 방송이니까 예. 며칠 지나지 않은 그런 시점이죠. 근데 사장이 나갔어요라고 했을 때 뭐 이런 노래가 있나 보다 얘기를 했는데 진짜 나온 노래는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 아. 빰빰빰빰빰. 예, 지금 이게 무슨 의미지? 하고 이제 사람들이 의아해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MBC 안팎에서는 이게 김재철 사장의 사표 제출을 겨냥을 해서 대단히 그 사내 여론을 좀 풍자한 것 아니냐. 뭐 하여튼 사내 여론 아닙니까? 이거 상식이 있는 일반의 그 시각도 반영이 된 거죠? 아니 MB 정권 하에서 MBC가 상당히 무너졌는데 그렇죠. 그 무너진 걸 보는 일반 국민들이나 시청자들도 굉장히 그 공감하는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걸 또 내보냈는데 그 뒤에 아주 재밌는 게 있습니다. 최양락 씨가 이렇게 물어요. 아니 난 직접 MB님이 만드신 건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배칠수 씨가 MB 성대모사를 하면서 내가? 요거는 이거 배칠수 씨가 이 MB 성대모사를 해야 되는데 에이 나랑 같이 일했던 동료인데 슬프지 아끼던 사람이고 네. 그래서 내가 아끼던 사람이 회사를 떠났을 때 난 그 사람에게 이 노래를 불러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AM의 죽어도 못 보내를 이제 틀어줘요. 예. 그 틀고 나서 최양락 씨가 예. 아니 그래서 보내지 않고 잡으셨냐 예.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MB가 잡으려고 했는데 이미 퇴직금 정산까지 맞춰가지고 잡을 수가 없었다. 뭐 무슨 명백한 그런 김재철 풍자네. 그렇지.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 상황을 꼬집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MB가 이제 요즘 직장생활 애환을 그린 노래가 여러 곡 있다. 예.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김 사장님이란 그런 노래를 이제 들려줘요. 근데 요거는 실제로 랩을 통해서 만들었어. 그래서 그 노래가 어떤 노래냐? 뭐 영등포구 여의도동 김 사장님, 뭐 평범하게 살아왔던 김 사장님, 뭐 이렇게 랩을 몇 번 틀어주다가 갑자기 노래가 딱 잘려요. 그러면서 배칠수 씨가 노래를 중단시킨 배경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노래는 길게 못 듣는다. 구조적으로 짧게 들어야 된다. 왜 그랬습니까? 아직 MBC 김재철 사장 친위대가 아직 MBC의 주요 간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간부들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계속 이 노래가 나가 보십시오. 여기까지만 들어도 청취자들은 다 아실 것이다.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방송 내용이 이제 뒤늦게 이제 MBC 내에서 조금씩 소문이 퍼지면서 이제 저한테까지 야 그 방송 괜찮다. 야 요즘도 이런 방송이 MBC에서 나간다. 저는 그때 딱 이걸 했을 때 뭘 떠올렸는지 아십니까? 뭘 떠올리셨습니까? 국민 TV 라디오 인터넷 방송 분발해야 된다. 아니 지상파 라디오 방송도 지금 이렇게 질러대는데 긴장해야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죠. 상당히 좀 화제가 됐던 그런 방송입니다. 예, 사실은 그 재미있는 라디오, 특히 그 배칠수 씨가 나오는 또 안윤상 씨가 나오는 코너, 그렇죠. 예전엔 그 대충 토론, 또 삼김 퀴즈 이런 것들이 사실은 거의 유일한 시사풍자 코미디였다. 그렇죠. 이렇게 뭐 봐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 박찬혁 작가라고 아주 재미있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집필을 하고 계시고요. 또 성대모사의 달인 배칠수 씨와 안윤상 씨가 또 함께 어우러지고 또 전영미 씨까지 어우러지면서 뭐 그분들은 뭐 국내 최고의 그 성대모사 꾼들이죠. 그때 최강이었죠.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의 그 성대모사가 뒷받침되고 또 MB를 막 이렇게 풍자하는. 근데 기분 나쁘지 않게 또 기분 나쁘게 그 선을 간당간당하게 넘는 듯만 듯하는 그런 풍자를 했었어요. 이를테면은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갑자기
자기가 데리고 온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데 어디 갔는지 못 봤느냐? 못 봤다. 그러니까 그 사람 이름이 뭐냐? 대운이라는 거예요. 대운? 대운이 못 봤어요. 뭐 이런 거. 아니 근데 네. 요 방송 끝에 그 MB가 나와요. 네. MB가 나와서 4월 1일 방송인데 네. 국민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MB 서울입니다. 반성을 해요. 네. 국민 여러분. 네. 제가 웃음을 드려야 되는데 네. 이 웃음을 안겨드리지도 못하고 짜증만 안겨드리고 네. CEO로서 리더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막 여기서 이게 웬일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만우절 특집으로. 정말 엄청난 풍자 아니에요 이거? 야, 비로소 이제 MB의 시대가 끝났다는 걸 그렇죠. 실감하는구나. 이 코미디를 통해서. 예. 정말 하여간 참 최양락, 배칠수, 전영미, 안윤상. 이 사람들은 그냥 1000명의 언론인 보다 낫습니다. 그렇습니다. 훌륭한 분입니다. 박찬혁 작가까지. 이렇게 또 누구를 특정하면은 이 사람들이 표적이 돼가지고. 그렇죠. 불운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나. 이 시대에 그게 쫓겨나고 말문이 막히고, 이런 게 다 훈장이지 뭐. 그렇죠. 따지고 보면. 예, 하여간 참 존경합니다. 이 배칠수 씨가 전에 저한테 저도 그래도 조금 먼저 성대모사 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이 대형마트고 저를 이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 상권 이렇게 또 비유를 하던데 물 많이 올랐어요. 배칠수 씨. 예. 그냥 정말 그 배칠수 씨 하면은 또 잊을 수 없는 게 그 DJ 성대모사로 그렇죠. 데뷔했던 거 아닙니까? 사실 그때 떴죠. 예. 여보세요. 아니 조지 부씨. 나요. 딴 것이 아니라 자네가 우리한테 팔겠다고 한 F15인가 하는 그 자전거 있잖아. 근데 그것이 우리가 사면 나중에 부품 때문에 상당히 골치가 아프지 않겠냐.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 시방 전화한 건지 말이요. 저기 레츠뮤직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라펠인가 이 소리는 우리나라 모 대통령이 F-15 문제로 미국의 모 대통령에게 했으면 하는 소리입니다. 그것이 무슨 화이팅 그런 것인지 그것도 상당히 좋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것을 이제 믿고 사도 되겠냐 그런 얘기 한 것이지. 뭐였죠? 한 10년 후쯤에 공장 아예 폐쇄할지도 모른다고? 그거 쪼까 곤란하잖아. 엄마? 이 작것이 말하는 것 좀 보소? 아니, 그런 무책임한 얘기가 어딨어, 지금 억지로 살아가면서. 뭐야? 이런 개새끼가, 이 시방 지금 말이라고 그냥, 확! 이 씹새끼! 저번에 너희들 솔직히 얘기하면 금메달도 내가 참고 넘어갔는데 이것이 무엇이야, 이거 씨발 새끼가 이것이. 이 족같은 짓, 야, 씨발. 확! 너 뒤질래? 내가 카이저 소재야, 이 새끼야. 내가 카이저 소재야, 이 새끼야.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쩔매를 범인 이 새끼야. 유절 확 죽여버릴까. 이 프로그램은 혹시나 하는 사람들 협찬입니다. 뒤져? 그렇습니다. 배칠수 씨, 또 김학도 씨, 그렇죠. 또 이런 분들 성대모사 보면은 참 아주 훌륭합니다. 안윤상 씨의 정말 발군의 실력은 그렇죠. 저는 안윤상이라는 사람을 이 성대모사를 봤을 때 웃겨야 되는데 소름이 돋아요. 너무 똑같고 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그야말로 카피를 하더만 해보니까 문재인 성대모사 동급 최고입니다. 그렇죠. 네, 정말 똑같습니다. 그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게 이제 사실은 저도 조금 성대모사를 해서 느끼는 건데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똑같을 순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사실은 성대모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쪼가 비슷한 거예요. 쪼를 닮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MB 서울 이런 황수관 박사 것도 좀 섞여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바람 박사 황수관이 들으신 분들은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MB 목소리가 굉장히 허스키한데 거기에 황수관 쪼가 더해지면은 완벽한 MB 성대모사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연구를 해야 이런 결론이 나오는 그렇죠. 거예요. 또 김대중 대통령과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리틀 DJ. 예, 그렇죠. 그 두 분의 차이는 쇳소리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민주당 하나갑입니다. 여기다가 쇳소리 섞으면, 예, 안녕하십니까. 예, 여러분의 DJ 인사올입니다. 예, 뭐 이런 거. 쪼가 중요하고, 쇳소리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런 것들. 뭐 몇 가지 좀 차이들이 있는데, 예, 한번 제가 50만원 주시면 제가 강의하겠습니다. 그런 디테일이 상당히 좀. 네, 그렇습니다. 중요하네요. VAT 포함하지 않은 겁니다. 요즘 좀 쪼들리시나? 아니, 부르질 않나, 방송에서. 부르는 데가 유일하게 종편이야, 종편. 아니, 종편 하시라니까. 그래서 이제 나갔지. JTBC 나갔더니, 난 그래서 뭐 좀, 임백천 씨가 사회보고, 뭐 이런 방송이라서, 온화하게, 재미있게 풀어낼 줄 알아서 또 가기 전에, 뭐 노래를 한 곡 불러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자주 쓰는 레파토리 중에 하나인 김은국의 59년 왕십리. 김은국 씨가 이제 정치적 지향점이 사실은 보수 새누리당이 있지만 대통합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김은국 노래를 부르겠다 해가지고 나갔는데 시종인가 덤비는 식의 그 질문을 던지는 거야. 낙곰수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거야. 그리고 그거를 임백천 씨가 던져요, 막? 임백천 씨 말고 그 옆에 여자분인데 누군지는 모르겠어. 내가 변호사라고 얘기 들었는데 롤을 줬구만. 롤을 줬구만. 이거 굉장히 세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니 당신 말이야. 내가 우리가 언제 허위 사실을 유포했냐고. 유포한 사실을 대보라고. 이 디테일에 무너졌어, 이 양반이. 우리는 이제 의혹을 제기하긴 했지. 의혹을 제기했지만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라고 분명히 전제를 했어. 이를테면은, 억대 굿판. 뭐, 이런 의혹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네. 조세영 씨 목소리도 나오고 뭐 그랬었는데. 그렇죠. 억대 굿을 했다고 우리가 이제 주장했다는 식으로 알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억대 굿을 했다라고 증언한 것도 아니야. 하지만 질문을 했을 때 부인하지 않았어. 그렇죠. 그런 녹취를 이제 방송으로 이제 내보냈던 거지.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가 억대 굿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또 부연을 했거든. 뭐가 문제야 도대체. 무슨 허위 사실이 거기서 뭐가 있어. 그렇게 추정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죄야? 그렇게 판단하고 추정하게 만드는 게 죄인가? 낙곰수를 너무 물러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뭐냐 물어봤더니 방송 들어봤냐 내가 또 물어봤지. 근데 안 들어봤다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나마 양심이 있는 거지 이게. 그렇죠. 이 통상 이렇게 얼굴에 철판 깐 사람은 들어봤다. 그 잘 쓰는 수법을 쓰는 사람이 A, B, C, D 할 때 B. 예. 지난번에 진중권 씨하고 뭐 토론회 할 때도 진중권한테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막 얘기를 합니다. 진중권이 여기서 벌써 밀렸어. 처음 듣는 얘기거든. 내가 이 사안을 몰랐구나. 진중권은 또 그런 거에 쿨하니까. 그렇지. 난 몰랐다. 이 점은 인정한다.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그 친구 B 내가 이겼다 이러는 거야. 나 알고 봤더니 B가 얘기했던 거는 사실이 아니야. 그렇지만은 B는 이겼다라고 아예 주장하고 나중에 자기가 자평을 하는 거야. 토론회 3장을 열었다는 식으로. 진중권은 완전히 퇴조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그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기본적으로. 어쨌든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하여튼 종편에서 불렀는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와가지고 저 당황했지만은 결코 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채널 A에 또 나갑니다. 채널 A에서? 예, 박종진의 쾌도난마. 그럼 문제 많은 방송인데. 저녁에 옮겼다더만 보니까 나오래. 그래서 나는 섭외 오면은 안 나가잖아 이제. 다 나갈 거야. TV조선에서 불러도 나가. 나갔으면 난 방상우 사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반드시 할 거야. 이번에 쾌도난마 나가서도 3대 세습에 대해서 막 비판하려고 합니다. 김정은 체제의 3대 세습 막 비판하면서 우리나라의 이 언론사 사주들 또 재벌들 이 3대 세습에 대해서 반성해야 된다. 이 조중동 3대 세습 시스템 아닙니까 지금. 동아는 4대지? 4대 세습이야 4대 세습. 그렇죠. 북한도 안 하는 4대 세습이야 지금 이거. 난 얘기를 할 겁니다. 다음 주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에 라이브예요? 저녁 8시 반까지 오라고 하더라고. 라이브예요? 네, 라이브.
그러면 아니, JTBC도 라이브였어. 그래요? 야, 근데 JTBC 보니까 내 바로 앞 게스트가 누군지 알아? 누구예요? 김진이야, 김진. 김진 내가 저기 진짜 할 말 많아. 김진은 정말 그 얼마 전에 100분 토론 나온 거를 또 그 시간까지 내가 왜 안 자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마지막 전에 채널을 돌리다가 100분 토론에 딱 걸렸어요. 정말 한 30초 이상을 못 들어주겠더만. 그날도 나와서 뭐 북한 문제에 대해서 막 썰을 풀더만. 근데 진짜 우리 그 김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3일인가 4일 우리 국민들이 참으면 된다. 3일, 4일 북한을 공격해가지고 정권을 무너뜨리면은 된다. 그 사이에 북한이 이제 반격을 할 텐데, 그거 좀 참아라. 그러면은 통일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썼던 거 아닙니까? 이런 정말. 그거보다 더한 걸 썼죠. 이건 일종의 요설이죠, 요설. 이런 요설을 떠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중앙일간지의 논설위원이란 사실도 놀라울 뿐더러, 그것도 지면에 반영하는 이 신문의 그 책임자들도 대체 이 머리에 뇌가 있는 건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앙일보가 그래도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조중동의 그렇지. 김영희 기자 같은 분. 그렇죠. 그 가장 그래도 좀 전향적이지. 전향적이고 이른바 그 온건론을 주장하는 그런 매체인데 가끔 중앙일보 보면 되게 웃긴 게 사설은 대화를 하라 이렇게 실리는데 옆에 사설 옆에 항상 김진의 시시각각 이 고정 칼럼이 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사설에서는 온건론을 주장하는데 김진은 무슨 전쟁 한판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중앙일보도 되게 웃기는 신문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쨌든 김진 이 정통 중앙일보 출신은 아닙니다. 코리아 헤럴드인가? 그래요? 거기서 넘어왔대. 김진이. 근데 더 웃긴 게 뭔 줄 알아요? 뭐? 김진의 칼럼이 딱 실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인터넷에 게재되거나 그랬을 경우에 그렇게 인기가 좋대. 그렇지. 다 그게 보수 장사야. 예전에 내가 저 대학원을 다녔지 않습니까? 대학원을 다닐 때 우리 저 문화일보 조사부장이 지금은 뭐 거기 계속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사부장한테 막 따졌어. 아니 문화일보 왜 이렇게 이게 완전히 도저히 신문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 참 창피하지 않냐, 솔직히. 시간 강사였지만 하여튼 교수였는데 그 양반한테 좀 창피하지 않으시냐. 했더니 뭐 많은 말을 못 하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같은 이런 조그만 신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 확실한 선명성 이거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보수도 아주 수준 낮은 보수의 그런 그 레토릭을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 왜 작은 매체에서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또 그 극렬 보수 쪽으로 이렇게 참 논조를 잡으셔가지고. 네. 참. 그튼 그 김진도 그렇게 장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김진 논설위원을 못 버린대요. 그 나름의 확실한 고정 팬들이 있어가지고 버릴 수가 없대. 중앙일보 내부에서. 그러니까 그런 김진을 지지하는 우리나라의 보수의 수준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 그게. 3, 4일 전쟁하면은 통일되니 참아라. 이런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정말. 아무튼 쾌도난마 기대됩니다. 아니 근데 자세히 보니까 우리 민동기 기자가 김정은하고 많이 닮았네. 지금 내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저 김영민 씨가 굉장히 많이 닮으셨어. 내가 닮았다고? 아니 내가 보니까 민동기 기자가 더 닮았어. 뭔 소리 하고 있어. 나보다도 민동기 기자가 더 김정은 닮았어. 이거 아닌데. 사실 저는 그 머리가 좀 길었을 때 지금 저 동네 짱보다 윗동네 짱보다 돌아가신 김정일 그 아버지를 닮았다는 얘기를 꽤 들었어요. 지도자 동지. 그렇지. 그건 좀 인정을 하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왜냐하면 제가 지금보다 머리가 조금 길면 확 날리거든. 그럼 약간 그랬어요. 아니 그나저나 최양락 배칠수 건 이거 보도하고 뭐 뒷얘기가 있다면서요? 뒷얘기 있죠. 사실 뭐 저희가 그런 부분을 또 보도하기 전에 고민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이를테면 이 담당 PD가 이제 바로 교체가 됐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근데 이 사안 자체를 보도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거지. 그렇지. 아니 기자가 이걸 알고 왜 보도를 안 해? 아니 그래서 그 담당 PD의 얘기는 자기가 다음 주에 인사 이런 게 있으니까 예. 조금 이런 기사화가 되면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예. 좀 보류를 좀 해달라.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좋은 쪽으로. 그래서 저희는 사실 우리가 이거를 신나게 쓴 건 아니고요. 내부 회의를 했죠. 뭐 여기 지금 이 기사 뭐 작성에 저도 참여했고 MBC 출입 기자인 조수경 기자도 참여했고. 아 실력파 조수경 기자. 그리고 우리 저 편집국장까지 논의를 해서 예. 좀 논의를 좀 했죠. 뭐 여러 얘기도 하고. 예. 근데 이게 문제가 지금 된 사안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PD를 교체하고 인사위까지 해부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근데 만약에 우리가 기사를 써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저희의 판단은 이걸 공론화를 해서 네. 우리가 알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미 이게 공론화가 되면은 사안이 불거질 것이고 그러면 뭐 MBC 인사라든가 이런 것도 원래 그렇잖아요. 좀 시끄러워지고 이러면 네. 더 못하지. 그래서 우리가 의도한 거는 이게 쉬쉬하다 보면 예. 담당 PD가 정말 뭐 의도하지 않게 예. 좀 중징계를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공론화를 통해서 이게 여론화를 시키면 MBC도 좀 주변 이 상황을 보지 않겠느냐. 그렇지. 뭐 그런 나름의 판단. 게다가 권력 교체기 아닙니까? 그래서 담당 PD가 이럴 땐 무리수 절대 못 쓰죠. 이제 그런 판단인데 아마 담당 PD의 판단과 그리고 이 기사와 관련해서 뭐 MBC 노조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어필을 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슈화가 되면 다음 주 이제 인사위가 열리는데 예. 미디어오늘이 이렇게 기사를 쓰면은 오히려 네. 그 인사위 이런 쪽 회사 쪽 간부들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말하자면은 그 미디어오늘 측에다가 나 이렇게 불이익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 보도해 주세요. 이렇게 로비질을 했다라고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그런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게 이제 이슈화가 되면 MBC로서도 뭐 주변에 신경을 쓸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공론화를 통해서 이런 방송이 아직도 MBC에서 나갈 수 있고 이 시점에서 이렇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용감한 방송이었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MBC에 아직 이런 PD가 있다. 네. 그래서 MBC에 대한 희망을 좀 버리지 마라. 네. 이런 PD 있다는 게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알려주고 싶었는데 당사자들이나 MBC 내부에서는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디어오늘의 보도가 오히려 징계를 강화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뭐 MBC에서 뭐 그런 움직임이 또 있는 것도 사실이고. 아니 물론 이제 김재철과 그 끈앞풀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은 상상 그 이상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자체가 이미 그 비정상적인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비정상적인 경영행위란 말이죠. 그렇죠. 징계를 받는다고 잘립니까? 그걸 온몸으로 고발하는 게 양식 있는 언론인의 태도 아닙니까? 그렇죠. 징계를 하려면 해라. 맞아 주마. 다 고발한다 그 대신. 이런 각오로 나설 때 말하자면 김재철의 끈알풀들을 통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도대체 미디어오늘 보고 보도하지 말라? 이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이게? 저희가 좀 오판을 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이제 너무 큰 기대를 했던 거예요 MBC에? 아니 제가 MBC에 뭐 기대를 하고 말고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조수경 기자와 저의 판단은 취재를 하면서 PD가 이 정도 방송을 내보냈을 정도로 결정을 했다면 이 방송 이후 빚어지는 파문에 대해서 본인이 감수를 했겠다. 난 이런 판단을 했다고 생각을 당연하지. 그건 아마 지금 물어봐도 동의할걸? 하여튼 뭐 매 한 대 맞을 거를 미디어오늘 보도로 인해서 매 10대를 맞을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는 뭐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 10대 맞으면 안 되나? 이런 불의한 시대에. 사실 그게 제 판단인데. 아니 이 정도 지금 솔직히 미디어오늘 기사가 영향력이 큽니까? 툭 까놓고 얘기해서 그 MBC 라디오의 영향력이 큽니까? MBC 라디오는요 업계 1위입니다. 그렇죠. 업계 1위예요.
초코파이로 말하자면 오리온이야. 근데 이렇게 방송을 해놓고서 미디어오늘이 기사를 써서 징계를 더 받을 수도 있다. 물론 그럴 수는 있겠지. 저도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요. 그것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슨 이 담당 PD 엿먹어봐라 이렇게 해서 쓴 것도 아니고. 당연하지. 방송이 된 내용이고 그리고 항의 전화가 왔구나. 어필이 왔었죠. 어필이 어필이 아주 심하게 왔어요? 아니면 뭐 대충 적당히 왔어요? 저한테는 뭐 그렇게 심하게 안 왔는데 뭐 다른 여러 루트를 통해서 뭐 MBC 출입 기자가 조수경 기자인데 뭐 조수경 기자한테 뭐 여러 가지로 뭐 어필이 가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내가 우리 MBC 관계자 혹시 우리 국민 TV 라디오를 들으시면은 내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해주십시오. 이 말이죠. MBC라는 방송에 대해서 국민들이 참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파업하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접고 그러다 또 파업하고 또 석연치 않은 이유로 접어도 그래도 그 기대를 접지 않고 때마다 뭔가 나설 때 지지해주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도 설마 당신들이 이 투쟁 때 보여줬던 그 열의 또 이 어떤 옳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저항감 이것만은 갖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측의 이런 징계에 그냥 벌벌벌 떨면서 사실상 이런 그 저항의식에 적극적인 협력자라 할 수 있는 미디어오늘이 이런 거 보도했다고 이거 갖고 어필을 해? 당신들이 썩었구만. 썩은 거야. 저는 뭐 썩었다라고 그렇게까지 뭐. 이게 당사자니까 그런 말 못하지. 난 할래. 썩었어. 썩어 빠졌어요, 사람들이 말이야. 아니, 지금,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공영방송 하나 못 지키면서, 이런 징계가 무서워가지고, 보도하지 말아달라? 이런 무책임한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동안 MBC 파업을 위해서 지지해주고, 격려해준 국민들은 뭐야 도대체. 헛수고한 건가, 그럼? 정확한 워딩은, 기사를 내려달라. 기사를 내려달라? 웃기지 마라. 기사, 한 번 올라간 기사를 어떻게 내려? 내린다고 내렸지나, 그게? 사실은,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기사를 내려달라. 네. 이거는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당연하지. 쉽게 하시는 것 같아요. 기사를 쓴 기자가 스스로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부정하라. 이런 의미 아니야. 기사를 내려야 될 땐 내려야 됩니다. 어떤 경우냐? 허위 사실, 명백한 오보일 때는 내리고 사과도 해야지. 사과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 팩트 아니야. 근데 징계 받을까봐? 아니 무슨 미디어오늘이 당신들 시다발이야? 진짜 그런 의식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개입됐다면은 썩어 빠진 겁니다. 이거는 썩어 빠진 거예요. 저는 좀 썩어 빠졌다라고 얘기는 못 하겠고.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럼 MBC 기자나 PD는 자기네들이 어떤 기사를 쓸 때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보류를 해달라 이러면 다 보류해 줍니까? 그렇지. MBC가 나에 대해서 이제 보도를 할 때 부정적으로 보도할 것 같아. 보도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보도 안 해주나? 그러면 4.11 총선 때 내가 그랬어야 했네. 그러면 9시 뉴스에 보도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다 보도했잖아. 사람들이 말이야. 이게 진짜 자기들의 우군으로서 일종의 뒷받침하는 그런 선의 같은 것도 또 부정하면서 자기들의 일개인의 어떤 징계 여부에 천착하면서 이런 직장인들이었나, 이런 종업원들이었나, 적어도 MBC는 조중동과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허황된 기대였던 것인가? 사실은 저는 MBC 지금 안에 여러 가지 개혁을 바라는 뭐 노조 조합원들을 비롯해서 고생 많이 했잖아요. MB 정권 5년 동안. 그렇지. 그 인정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느끼는 피로감 이런 것도 말이 쉽지 170일 넘게 파업하고 그렇게 싸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네. 뭐 다 인정하고요. 그런데 조금 뭐라고 그럴까? MB 정권 5년을 거치면서 언론인의 원칙과 기본 이런 게 점점 그 과거에 비해서 협소해지는 느낌 있잖아요. 아니 이런 조그마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런 상황 자체가 좀 슬프더라고. 아니 왜 아무리 그들이 고난을 받았다 할지라도
솔직히 말해서 비정규직보다 잘 살잖아요. 아니 내가 최소한 그 MBC 노조원들이 쌍용차 노조원들만큼 고난을 겪었다면은 지금 이런 민감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하겠어. 그런 것도 아니잖아. 지금 어마어마하게 정말 그분들보다도 나은 형편 아닙니까 여러모로. 근데 그걸 미디어원들이 어떻게 보도할 수 있느냐? 보도해야지. 이런 건 특히 보도해야지. 그렇죠. 이런 걸 보도를 안 해야 돼? 왜 보도를 안 해야 돼?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공적 논쟁거리를 보도를 안 해. 그리고 제가 이제 어필을 받으면서도 약간 화가 났던 게 그래서 약간 언성이 좀 높아졌는데 이렇게 미디어오늘 보도가 나간 이후에 이 최양락의 재밌는 라디오에 이 코너 있잖아요. 이 뭐 저기 MB님과 함께하는 대충 노래 교실. 이거를 뭐 폐지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싸워야지. 근데 이걸 써서 이렇게 폐지되게 될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어필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화가 났던 거고 그래서 언성이 좀 높아졌어요 제가. 진짜 이 MB 시대에 유일한 MBC의 시사 프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재밌는 라디오가 말이죠. 네. 자, 근데 이걸 뭐 미디어 오늘 때문에 폐지된다? 무슨 그런 말이 다 있어 그게. 아니 거기 그 구성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이게 진짜 너무 실망입니다. 그 좀 수동적 방어적으로 너무 이 종업원들이 다 됐어. 상황 판단을 하고 물론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누적된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저희 미디어 오늘도 MBC보다 훨씬 열악하지만 전라 싸웁니다. 그렇지. 취재하면서도. 그럼. 네. 그러니까 MBC 지금 계신 분들은 본인들은 힘들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회의 어떤 그런 평균적인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해서 본인들이 아주 그런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게 무슨 서로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렇게 하자는 것도 아니고 공론화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해서 공론화를 했고 그래서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 써서 더 문제가 꼬였다라는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면 참 이거 대략 난감이죠. 자, 제가 이 기사를 본 소감. 네. 아무것도 그 배경 모르고 오로지 이 기사만 접한 사람으로서 이 기사 나올 만합니다. 나올 만한 기사고 또 우리 사회 공적 논쟁거리로서 굉장히 부합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 MBC 제작진, 연관된 MBC 제작진에 대한 엿먹이기 절대 아니다. 도리어 힘을 주기 위한,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선의가 느껴질 정도였다. 저는 정말 아직도 더더군다나 이 담당 PD가 그 MBC 제1노조 조합원도 아니에요. 제1노조라면 그 언론노조 MBC 본부? 그 조합원도 아닌 분께서 그러니까 직급이 상당히 된다는 분이죠. 부장급 그렇죠. 이상이라는 얘기인데 그 부장급 이상에서 이런 방송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알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방송을 가지고 지금 MBC가 징계를 하려고 한다. 자, 주목을 해달라. 그래서 굉장히 트위터나 이런 데서 많이 리트윗이 됐어요. 이 기사가. 많이 알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 야 그래도 MBC가 아직 살아있구나. 이런 반응이었거든. 이런 반응을 보고 좀 힘을 내시라고 이렇게 한 건데 오히려 지금 보도를 한 저희를 탓하고 있으니 그냥 좀 슬플 따름입니다. 힘내시고 여러분 이런 미디어 오늘이 참 귀한 일을 하는데 네이버에 가셔서 뉴스 스탠드 미디어 오늘 꼭 선택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신과 의사 정혜신입니다. 말끼리 살아야 세상이 건강해지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말끼리 트이는 세상. 여러분도 조합원으로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의 구원투수 국민TV.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같이 함께해요. 어때요? 미디어 오늘은 어때? 타격이 크죠.
타격이 커? 아니 근데 미디어 오늘만 타격이 큰 게 아니더만. 아니 이게 언론사 타격이 굉장히 심각해요. 뉴데일리는 어때? 뉴데일리. 거기도 뭐 뚝뚝 빠지죠 지금. 거기가 제일 심할 것 같아. 네. 거기는 기사가 거의 10년 과학술에 그 기반한 김정은의 속에 들어갔다 나온 그 기사 아닙니까? 그 아주 전무후무한 그런 언론사의 기진함을 그런 탐사 보도에 아주 새 장을 연 뉴데일리. 뉴스 스탠드로 쫙쫙 빠진다. 쭉쭉 빠져. 왜 다 같이 쭉쭉 빠지죠? 아니 이게 왜냐면 뉴스 스탠드는 기본적으로 유저들, 이용자들이 기사 하나하나를 클릭을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네이버 박스 조그만 화면에 예. 여러 그 언론사들이 배치한 주요 기사를 기사 제목을 가지고 쭉 배치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좀 관심이 있는 제목이면 클릭을 하면 그게 바로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들어왔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조회수가 엄청난 거죠. 언론사를 본 게 아니라 기사 제목을 보고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그렇죠. 이번 거는 기사 제목이 아니라 언론사를 보고 이제 언론사의 가판대 비슷하게 편집한 거를 보고 예. 그거를 쭉쭉 돌아가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섹시한 이미지라든가 선정적인 기사 제목을 달지 않으면 혹은 자기가 관심 있는 사안이 기사가 뜨지 않으면 클릭을 안 하는 거예요. 아예. 언론사의 성향 그리고 언론사의 어떤 기사의 신뢰성 이런 것들에 대한 감별 능력이 없다면은 그렇죠. 이게 그 저거 갖고 저게 이거 갖고 그 접근성이 확실히 떨어지겠네. 그러니까 오히려 언론사들로 유입되는 네이버를 통해서 언론사로 유입되는 페이지 뷰가 심한 곳은 막 70%까지 막 떨어지고. 그리고 대신에 예. 그걸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마이뉴스를. 네. 사람들이 설정합니까? 안 귀찮지 합니다. 안 해. 그래서 네이버 뉴스 있잖아요. 네. 거길 와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 스탠드가 도입된 이후에 네. 언론사로 유입되는 페이지 뷰는 급격히 감소되고 네. 네이버 뉴스 메인 화면으로 유입되는 페이지 뷰는 더 늘었어요. 아. 네이버가 네. 손해볼 게 없는 거지. 그게 이 중요한 게 무슨 차이냐면은 언론사를 선택해서 보는 거는 결국 언론사 사이트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언론사 사이트에 히트수를 올려주는 반면에 네이버 사이트에서 네이버 뉴스를 본다 하면 네이버에 트래픽만 올려주는. 그렇죠. 그게 더 오히려 네이버 유입률이 더 증가를 했으니까 네이버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으니까 예. 최소 6개월 이상 뉴스 스탠드를 가동을 시키고 예. 그 이후에 혹시 뭐 문제점이 뭐 발견되거나 이러면은 그건 추후에 판단하겠다. 이게 네이버의 공식 입장입니다. 대신에 네. 언론사들은 죽어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대책 회의를 하고 네. 신문사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지금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러고 있고. 혹시나 네. 네이버의 이런 폭거에 참을 수가 없다. 우리 다 빠지겠다 네이버에서. 이럴 결의를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모여서 회의를 해봐야 소용이 없구만. 빠지면 예. 망합니다. 그렇지. 빠지는 순간 망하지. 예. 네이버가 6개월을 본다 그랬잖아요. 예. 만약에 정말 6개월 동안 버티지 못하는 언론사가 있으면 정말 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네이버에 의존하는 거의 종속되는 이런 뉴스 유통 구조 이거 좀 뭐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꿔야 되는데 네. 이미 그 네이버 이런 뉴스캐스트 하기 이전부터 예. 논의가 있어 왔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언론사들이 네. 사실은 공론화라든가 공동 대응을 못했던 거죠. 네.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아까 앞서 얘기한 A, B, C, D의 B 성견 지명이 있긴 했어. 네. 그때부터 막 포탈 뭐 이런 거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 예.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만 놓고 보면 조금 언론사들의 그 책임도 네. 상당 부분 있다. 헉! 뭐 이런 거. 그렇지. 선정성. 정악. 뭐 이런 거. 뭐만 하면 헉! 제가 지금 저 미디어오늘에서 뭘 하고 있냐면 예. 뉴스 스탠드 도입 이후에 예. 특히 스포츠지들을 중심으로 예. 거의 무슨 벗기기 경쟁. 이게 스포츠진지 이게 포르노진지 모를 정도로 네. 제가 이렇게 검색 모니터를 위해서 한번 이렇게 쭉 보는데 보면서도 클릭을 여러 번 합니다. 그 정도로 섹시한 이미지와 편집, 자극적인 제목
이 클릭을 하게 만들더라고. 부인은 알고 계세요? 이런 현실을? 부인한테 좀 알려드리겠네. 아니. 사람이 말이야. 어? 아니 모니터를 하다 보면 이용자 관점에서 클릭을 하게 됩니다. 점잖은 이런 그 제목들을 이 딱 편집한 매체들은 안 합니다. 미디어오늘. 그렇지. 한겨레, 경향. 미디어오늘은 점잖해. 미디어오늘은 그 기사는 아주 격조가 높은데 그 주변에 더덕더덕 붙은 그 광고. 광고는 뭐 아주 그냥 오색 찬연해. 진짜. 그래서 우리가 무슨 선정성 이런 기사를 쓰잖아요. 그럼 댓글이 꼭 이런 게 달려요. 야, 니네 광고부터 좀 정리해. 사실은 기자들도 고민입니다. 우리도 광고를 정리하고 싶은데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디어오늘이 건강하려면은 뉴스 스탠드 이거 골라주시고 또 실망을 안 시켜 또 미디어오늘이 보면은 우리는 그냥 못 먹어도 갑니다. 자, 근데 어쨌든 지금 뉴스 스탠드 때문에 기존 언론들이 크게 타격을 입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언론계에서 이 포털에 종속되어 있는 뉴스 유통 구조를 바꾸기 위한 뭐 노력 혹은 대안 제시 이런 게 없나요? 그게 없어요. 없어요? 대안이 없다는 얘기구만. 그러니까 당장 대안이 없는 게 지금 인터넷을 이용해서 뉴스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흔히 말해서 이를테면 뭐 국민TV 나중에 지금도 사이트가 있지만 본격적으로 하면은 국민TV도 사이트 오픈 시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국민TV로 직접 즐겨찾기를 해서 들어오는 비율보다는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포털을 통해서 들어오는 국민TV를 찾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게 지금까지의 그건 맞아요. 그렇죠. 정말. 그러다 보니까 이 네이버나 포털에서 검색을 못 하게 된다거나 뭐 뉴스 계약을 안 하게 된다거나 흔히 말하는 뉴스캐스트, 뉴스 스탠드에 못 들게 된다. 이거는 언론사 입장에서는 죽음이죠. 그렇죠. 모든 이용자들이 그렇게 뉴스를 소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어떻게 방안이 나오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해야 돼요. 고민을. 늦었지만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고민을 하지 않으면 뉴스의 선정성은 문제지만 정말 이 젊은 세대들을 비롯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뉴스 자체를 안 보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포털이 그 대형마트와 다르지 않다. 그렇죠. 뭐 어떤 그 영향력, 시장 지배력뿐만 아니라 그 유통의 어떤 메커니즘을 보더라도 이 완전히 대형마트 그 자체다 싶어서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 뭐 하여튼 한 달에 한 2번은 휴무일을 정해가지고 그때는 뉴스를 제공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개별 언론사 사이트로 가세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거 좋은데? 뭐가 좋기는. 좋아. 아니 외국엔 어때요, 외국? 외국은 뭐 뉴욕타임스 같은 워싱턴 경우는 포스트 다 이렇게 포털에다가 기사 제공해. 그렇게 안 하죠. 뭐 기본적으로 구글 검색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사이트 뭐 기사 이런 걸 검색을 하게 돼 있지만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꾸준히 온라인 유료화 이런 거를 여러 가지 내부 논의라든가 고민을 통해서 상당 부분 성공한 것으로 그렇게 언론학자들이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기사를 돈을 주고 보는 그런 비율이 조금씩 뉴욕타임즈가 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론사들의 결정적인 패착의 문제점이 뭐냐? 한국 언론의 문제점은 뉴스를 공짜로 보는 것. 정보는 공짜다. 모든 정보는 공짜다. 이거를 심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콘텐츠를 일단 사이트 유입률을 늘리기 위해서 자신이 굉장히 취재를 발품을 팔아가지고 만든 그런 뉴스를 싼 값에 포털에 넘겼다는 거. 이게 결정적인 패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깊은 고민 없이 언론사 나름의 공동 대응에 대한 그런 노력 없이 그렇게 넘겼다는 거에 결국 이게 부메랑이 돼서 지금 맞고 있는 거죠.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언론사 특히 그 종이신문사 같은 경우 기사를 텍스트로 제공하지 말고 지면 PDF로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종이신문의 가치가 뭡니까?
기사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편집을 했느냐. 편집이 또 핵심이고 어떤 사진을 배열했느냐. 또 이런 것들인데 동일해요. 그렇죠. 네, 모든 인터넷 신문, 다른 인터넷으로만 서비스하는 업체와 다를 바가 없고 네. 또 그런 식으로 또 우라카이가 막 발생하게 되고 어뷰징이라고 하죠. 맞아요.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계속 이른바 검색어를 겨냥한 별 차이 없는 기사를 계속적으로 양산하는 거죠. 이런 구조를 바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사 자체도 본령으로 돌아가서 종이신문은 종이신문의 나름의 어떤 자기들의 가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인터넷 신문은 또 인터넷 신문 나름의 어떤 자기들의 속보성이라든지 그 어떤 원고지 매수에 제한 없는 그런 분량의 어떤 제한을 두지 않는 그렇죠. 이런 구조 어떤 모든 그 내용의 충실성 전면성 이런 것들을 좀 특화시켜서 이렇게 매체가 자기 속성별로 발전을 해야 될 텐데 그냥 포털 안에서는 뭐 그런 구분이 없어요. 없어요. 뭐 연합뉴스하고 또 그냥 뒤엉켜가지고 말이죠. 맞아요. 예. 이러다 보니 뭐 뉴스가 차별화가 안 되니 당연히 그 정보는 뭐 싸구려고 공짜고 이런 인식이 또 심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관련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예. 연합뉴스가 예. 과연 포털에 예. 이 기사 제휴를 맺어가지고 이렇게 뉴스 공급을 하는 게 맞느냐? 이 문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랜 논쟁거리 아닙니까? 왜냐하면 연합뉴스는 국가기관 통신사로서 예. 정부로부터 지원도 받고 예. 각 언론사로부터 지금 전자계약을 맺어가지고 뉴스 서비스도 하잖아요. 그거 네. 다 돈 받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포털하고도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언론사랑 경쟁을 해 이게 지금. 그 지금 뉴스 소매상들이 막 지금 물건을 봤는데 갑자기 도매상이 그러니까. 나타나가지고 막 물량 공세를 하는 거야. 이거는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될 그런 문제지 않나요? 전 동의합니다. 연합기사가 왜 그 포털에 나와야 하는지. 그렇죠.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예. 통신, 신문, 방송, 인터넷 신문 이게 어우러지면서 완전히 뉴스가 특성도 없이 다 맞아요. 균질화돼 버리고 차별성 없이 동일화돼 버리는. 이런 현실은 정말 매체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된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요. 뭐 무슨 얘기하다 또 여기까지 왔나. 우리 항상 이렇게 뭐 주제가 없습니다. 주제가 없이 그냥 다양하게. 쭉 하는 겁니다. 네. 예. 지금 뭐 거의 출래불사춘 아니겠습니까? 거의 지금 봄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이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고 엊그저께 눈도 왔어요. 그런 시대가 마치 오늘날 우리 한국 언론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긴 합니다. 하지만 또 이런 희망들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유일한 또 활로이자 어떤 동기부여면서 또 결국 역사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면서 나는 국민 TV를 시작한 거지. 국민 TV 언제 떠요? 라디오는 일단 시작이 됐고 그죠. 모르시는구나. 우리 국민 TV 알죠. 라디오 지금 저 팟캐스트 1등을 다 석권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죠. 예. 국민 TV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일단 그 조합원 수가 빨리 10,000명이 넘어야 되는데 지금 하여튼 이 방송 시작하고 1,000명이 좀 늘었습니다만 10,000명이 넘고 또 그러면 또 공채를 하고 그래서 하반기 초쯤에는 뭔가 좀 TV 뉴스를 시작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궁금해해. 예. 국민 TV에 대해서. 뭐가 궁금하세요? 기자로서 궁금하신 거. 기자로서 궁금한 게 이를테면 아무래도 국민 TV니까 결국에는 국민 TV가 드라마 예능을 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나중엔 해야지. 나중에 해야 되는데 이제 출발할 땐 그렇게 아직 그런 부분까지 좀 투자를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면 이제 뉴스, 특히 뭐 토크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뉴스 이런 거는 어떤 뭐 방향 설정, 그러니까 기존 언론 뉴스 이런 걸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포맷이나 외형은 많이 흡사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어떤 그 논점, 경향성 이런 건 분명한 차별성을 둬야죠. 뉴스를 할 수 있는 채널이 이제 수도권은 15개인데 이 15개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 국공영, 민영이래봤자 뭐 조중동 종편 이런 거. 그렇죠. 거의 관점이 동일합니다. 뉴스의 톱이 항상
안보 위기. 그러니까. 이걸로 한 뭐 서너 꼭지 정도가 아니라 7, 8꼭지까지 가는. 다르죠, 그냥. 예. 이것과는 좀 다른 우리의 첫 번째 기사, 헤드라인 기사가 다른 15개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방송을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이게 기존 언론사처럼 출입처 뭐 이렇게 뭐 그런 생각까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입처를 아예 안 둘 수는 없겠죠. 그렇죠. 일단 뭐 국회라든지. 왜냐면 둘 땐 둬야 되거든요. 네. 뭐 청와대까지 둬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국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상주를 해서 거기서 취재를 해서 거기서 기사를 쓰고 보내는 이런 구조의 출입처는 저희가 발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언제나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에 그렇죠. 기사가 있다. 이 주의로 이제 나가야 되겠죠. 뉴스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 시프트를 만들 그런 과제가 또 국민TV 앞에 놓여 있는 거죠. 사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더 궁금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방송은 뭐 워낙 다양한 분들, 능력 있는 분들께서 참여를 하시니까 잘 만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뉴스라든가 이런 걸 제작 같은 걸 할 때, 취재 제작을 할 때 과연 기존 언론과 어떤 차별화 지점을 잡을 것이냐. 왜냐하면 그거는 미디어들도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 저희는 종교 문제도 과감하게 다루도록 할 생각이고 남의 언론사 혹은 동종업계의 그 종사자라고 해서 기자 또 언론사에 대한 그런 기사가 뭐 굴절돼 나온다든지 축소돼 나온다든지 혹은 미화돼 나온다든지 이런 거 없이 있는 그대로 다 보도가 되는 뉴스를 만든 뉴스의 산실은 과연 공정한 구조 속에 놓여 있는지에 대한 그런 맹렬한 그쵸.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정치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단 오늘에 있었던 큰 움직임뿐만 아니라 물밑에서 돌아가고 있는 그 움직임들 같은 것들도 예의주시하면서 뉴스를 만들어내는 남들이 다 아는 뉴스 우리 혹시 빠진 거 있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안 하는 뉴스가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그 완전히 그 관점이 새로운 뉴스의 어떤 그 가치를 새로 재정립하는 그런 방송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하여간 시사 프로그램 그 아마 국민TV는 현장의 화면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고 정형화된 어떤 뉴스의 어떤 제작 공정 이것과는 다른 이제 PD가 뭐 한 15분, 10분씩 이렇게 취재하는 것들도 뉴스의 한 꼭지가 될 수 있고 이런 구조. 메인 뉴스 시간에 주요 인사를 모셔다 놓고 격이 없는 토크를 나눈다든지 이건 이미 또 종편이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종편이 한다고 해서 그 틀을 우리가 그대로 베낀다고 해서 뭐 차별성이 없다 이렇게 보진 않을 겁니다. 분명히 관점의 차이는 있을 테니까. 예. 남들이 안 하는 권력에 대한 비판은 언론의 기본적인 기능인데 안 하잖아. 안 하지. 우린 합니다. 아주 명실상부한 견제와 감독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기대가 큽니다. 조합원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것이 이제 우리의 관건이고 희망인데 그래서 삼성 광고 안 받고도 이 구조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된다면은 정말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언론 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동력을 우리도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오늘 민동기 기자와 또 미디어 토크 두 번째 시간을 나눠봤습니다. 참 지난주에 그 재미있는 라디오 때문에 재미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으셨고. 그렇죠. 네. 하여간 그 징계 결과도 좀 예의주시하시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살펴주시고 MBC가 좀 나아져야 될 텐데. 그러게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MBC가 좀 중심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누가 될 것 같아요, 사장? 뭐 일주일 지났으니까 또 판세를 한번 분석해보죠. 근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더 오리무중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MBC 이른바 그 김재철 잔당 세력들의 뭐 이런 누굴 민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여튼 지금 4월 18일이 이 박문진 정기이사회입니다. 이때 뭐 어떤 식으로든 논의가 오갈 것이다. 왜냐면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본사 임원들, 지역 사장단 임원들 임기가 끝났어요. 근데 지금 계속 본사 사장을 못 뽑으니까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충격적으로 들은 게
이게 지금 저기 지역사 사장들의 한 달 임금이 예. 1,000만 원이랍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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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무 일 하는 일 없이 그냥 본사 지금 이런 사장이라든가 이런 공모가 지연되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들한테 꼬박꼬박 지금 돈이 나가고 있다는 거죠. 아, 지역 MBC 사장들 보면 열심히 일하는 분도 있는데 열심히 일 안 하는 분들 보면은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자기 방 들어가서 그 카드 놀이를 그렇죠. 하는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들어. 그러다가 이제 퇴근 시간 되면 집에 가고 특히 서울에 있다가 지역에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회사에 별로 정을 안 붙인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 참 언제 그 지역 방송 이야기를 좀 해야 될 텐데. 그렇죠. 서울 MBC가 지역 MBC의 지분 51% 이상을 갖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역 MBC 출신의 인사가 지역 MBC 사장을 해야 원리 원칙이 될 텐데 네. 또 그건 또 그렇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묘하게 약간 좀 민감한 얘기지만 어떤 지역사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 서울 지역에 있는 MBC 이 분들과 지역 분들이 미묘한 그런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아, 노조 안에서 같은 그렇죠. 노조 안에서 같은 노조 안에서도 상당히 좀 미묘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서울 MBC의 잔뼈가 굵은 분들, 오랫동안 다닌 분들은 지역 MBC 사장 자리 하나쯤은 노릴 수도 있을 텐데 만약에 지역에서 사장을 뽑을 수 있도록 한다면은 그 파이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이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을 거라는 믿음이 저한테 있습니다만은. 아니 뭐 그런 어떤 정설입니까? 그런 정서가 강하다는 거를 제가 굳이 아니다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예, 아마 정치하면 딱 잘하겠네. 빠져나갈 구멍 다 찾고 말이죠. 네, 민동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에 또 인사를, 다음 주 금요일에 또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취재 열심히 하시고 미디어 오늘 우리 신앙님 새 사장님께 저의 또 인사의 말씀을 꼭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전하겠습니다. 좋은 분이 오셨습니다. 네. 미디어 오늘에 여러분 미디어 오늘 뉴스 스탠드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설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돈 안 듭니다.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